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좀 처음이어서 저도 좀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미래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다른 용어로는 최근에 2차 기계시대 뭐 이런 용어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핵심 기술로서 우리는 빅데이터, 현재 산재에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그리고 현재의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 개인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많이 개인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튜브 뮤직을 이제 그 앱을 설치를 하면 제가 해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쭉 이렇게 선곡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곡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쭉 선곡을 하면 얘네들이 나름대로의 그 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가 좋아할 만한 곡을 계속해서 그 들려주는 그런 그 끊임없이 계속되는 제 맞춤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이제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프론트 페이지에 계속해서 보여주죠. 예,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아마존.com이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커다란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가 검색했던 키워드,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구매 기록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들을 계속해서 프론트 페이지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기존의 어떤 그냥 획일적인 이런 방식이 아닌 개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개인에게 맞춰서 어떠한 것들을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은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먹는 문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식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크게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즐거움이죠. 예, 맛있는 거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이제 그런 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예, 우리가 뭐 100세 시대 또 130세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후자 건강하게 먹는 것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식품이라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커다란 건강, 헬스케어라는 그런 그 커다란 그 헬스케어의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본다면 앞으로의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거에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쿼테이션을 남겼습니다. The doctor of the future will give no medicine. 미래의 의사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but will interest his patients in the case of the human frame. 어떤 그 환자의 휴먼 프레임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in diet, 먹는 거, 뭐를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 그리고 in the cause of and prevention of disease,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과거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미래 헬스케어를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상당히 잘 들어맞는 그런 그 이제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질병이 일어난 후에 이거를 치료로 하는 방법을 집중해서 현재까지는 프랙티스가 되어 왔습니다. 병이 들면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병을 고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병이 너무 오래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많이 강화가 됐고요. 건강 관리의 개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프리시즌 헬스케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밀 건강 관리의 개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예방의 중요성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대두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과학 잡지에서는 2012년에 커버 페이지로 이렇게 채소나 과일을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슈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은 we are what we eat.
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가 우리를 구성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 내지는 지난 한 달 동안 먹은 음식 내지는 지난 1년 동안 먹은 음식이 사실은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돼서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사실 내가 무엇을 먹는가를 생각해 보면 링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불량한 그런 음식들을 먹어졌다면 내 몸의 컴포넌트가 그런 불량한 음식에서부터 온 것이고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런 건강한 재료로부터 내 몸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생물학적으로 무엇을 먹는지가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하고 있는 이 식품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식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식품은, 푸드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그쵸? 우리가 물론 최근 들어서는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지만 우리는 만나면 무언가를 먹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차를 마시던 아니면 식사를 하건 그쵸? 뭔가를 이렇게 탁자 위에 놓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공유하죠. 그래서 푸드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푸드는 코퍼레이션, 협력과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의 메디에이터다, 매개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향하는 이런 그 식품에 대한 생각들을 그대로 구글 직원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이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at their best both short as well as long term 단기가 됐던 장기가 됐던 그들의 컨디션이 최상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구글 회사에 가면 그 무료 카페테리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구글이 이제 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캠페인으로서 이 EAT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글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어떤 푸드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과학에 기반한 그러한 그 글로벌한 그런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 EAT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그 푸드 서비스 플랫폼이고 또 하나는 현재 이제 인류가 발달하면서 지구는 망가졌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망가진 지구를 같이 상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지구적인 그러한 그 푸드 서비스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는 우리 인구가 100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0억의 인구를 건강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지구에게 친화적인 그러한 그 푸드 서비스로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non-communicable disease라고 해서 만성 질환인데요. 그러니까 전염되지 않는 그런 만성 질환입니다. 암이랄지 치매랄지 이제 이런 많은 만성 질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푸드 시스템으로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를 UN 헤드쿼터에서 이렇게 포럼을 만드는 이러한 그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운동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식품공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그리고 독성학을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독성에 관심을 갖고 신경계에서 어떻게 독성 작용이 일어나서 질병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입니다. 치매 예를 들면 치매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태어나서 유전적인 어떤 결함을 가지고 치매를 일으킬 수 있고요. 내지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한다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비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디멘시아를 일으키는 어떤 그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일정 나이가 되면 우리가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독성 단백질들이 있는데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같은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상하게 우리 뇌에서 쌓이고 잘못 접혀지고 이러면서 독성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산화적인 스트레스나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신경세포를 사멸을 시키고 뇌 조직을 파괴를 하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증상적으로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기억을 잘 못하네 이런 것을 증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나 내지는 치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까지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질병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치매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신약이 매번 페일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그 치매를 위한 신약 개발은 이 클리니컬 다이고니시스에서 증상을 없애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개선이 되는지를 계속 보는데 약이 없는 거죠. 다 페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게 너무 뇌가 다 망가진 후에 신경세포가 다 죽은 후에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니 이거는 무리다. 안 된다. 그래서 FDA와 미국 그 의약국에 이전에 그러니까 증상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가 흔히 바이오마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독성 단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나 어떤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되면 허가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지고 그런 이유로 지금 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약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아직까지도 이 치매라는 질병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지난 20년 동안 여기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과 연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러한 그 일련의 치매라는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 과학적인 노력을 지켜보는 동안 드는 생각은 이렇게 어려운 신약 개발, 또 만약에 이것이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이 신약의 그 값이라는 게 얼마나 비싸게 매겨질 것인가라는 그러한 고민도 사실 들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그 바이오마커들의 변화가 오기 전까지 먹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의 그 노력이 이 신약 개발만큼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질병을 충분히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그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식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식품 관련된 이런 학생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리벤터티브한 페이스 내지는 모디파이어블한 그런 페이스에서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 다이어터리 인터벤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는 The Best Diet for Your Brain 해서 당신의 뇌에 가장 좋은 그런 식사요법이 무엇이겠는가, 먹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커버를 다루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알려져 있는 전통적인 식사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 오키나와 식단이 있고, 그리고 북유럽식 식단, 이러한 것들이 어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성분을 보면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어떤 오메가3 패리 액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 오일이랄지 아니면 이제 등푸른 생선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한 채소나 과일류들, 그 다음에 콩과류, 통곡물,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그 적색 육류는 조금 제한하자. 너무 단 음식이나 너무 짠 음식 이런 것들은 제한하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요 안의 그 레시피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게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컴포넌트를 뽑아서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면 이게 다 페일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거는 이러한 물질 때문에 아마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임상시험을 하면 그것이 이제 다 페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WHO에서도 처음으로 그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올해 5월에 내놨는데 이들이 얘기하기에도 우리가 while there is no curative treatment for dementia 아직까지도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모디파이어블한 리스크 팩터들을 아주 프로액티브하게 매니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제안으로서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 추천이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밸런스드된 균형 잡힌 식사를 추천을 하면 좋겠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거기서 하나의 그 싱글 컴파운드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바이타민 B나 E, 그다음에 폴리 언세츄레이드 패리 액시드, 그다음에 멀티 컴플렉스 서플먼트 영양제 이러한 것들은 제한이 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뉴스가 이제 저에게는 별로 달갑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어쩌면 신약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천연물에 존재하는 어떤 싱글 컴파운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연구자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브로콜리나 캐비지나 이런 데 들어있는 그 설포라페인이라고 하는 컴파운드가 있는데 그 컴파운드를 가지고 치매 동물 모델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식물 유래된 컴파운드가 우리 몸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 메커니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거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데 이 플랜트 드라이브드 된 이 컴파운드들은 사실은 식물이 스스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어떤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스스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독성 화학 물질인데 우리가 이것을 미량으로 식사를 통해서 먹게 되면 우리 세포에 아주 작은 그러한 그 미미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가 약간의 그런 스트레스에 작용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적응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적응 능력을 갖게 되면 더 큰 어떤 질환, 암이 됐던 치매가 됐던 그런 것이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세포의 적응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실험실 내에서 어떤 하나의 종류의 세포, 하나의 종류의 신경세포 내지는 어떤 한 종의 그 동물을 키워서 실험을 했을 때 나온 효능들이 휴먼에서 보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떤 그 신약을 개발할 때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해서 쉽게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플랜트나 프루트에서 드라이브드 된 파이토 컴파운드들이 세포나 동물 실험에서 많은 효능을 보이지만 이것이 임상에 가서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는 이런 헤테로제니어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말 많은 그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생화학도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어떤 그 파퓰레이션으로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대사나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각종 질환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보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다 다르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게 다른 차이, 인간이 가지는 DNA, 또 바이오케미스트리, 마이크로바이옴,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체 적용 실험을 했을 때 그 반응을 나타내는 그룹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그룹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타나는 그룹, 그러니까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런 정밀 건강 관리의 개념이 생기고 그래서 정밀 의료, 정밀 약학, 정밀 식품학, 정밀 영양학 이러한 개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지난 3월에 정말 재미있는 이 AI 다이어트라는 그러한 그 오피니언지가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부제도 굉장히 그 충격적인데요. 그 정부에서 이슈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드 피라미드 있죠. 이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AI가 이야기하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그 귀를 기울여야겠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에릭 토플은 그 미국의 스크립스라는 커다란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 부사장이에요. 심장학자고 그리고 미래 헬스케어에 대해서 선두적으로 계속 책도 쓰고 오피니언을 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이제 두 주 동안 어떤 실험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룹의 그 실험에 참여를 해서 2주 동안 본인이 먹은 거, 마신 거 또 먹고 있는 비타민이나 뭐 약물들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하죠. 그리고 본인의 유전체도 본인의 이제 그 유전체 검사도 받고 대변 샘플을 보내가지고 본인의 마이크로바이옴 내 장 안에 무슨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도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 디바이스들을 모두 이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건강의 상태를 2주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적절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우리가 기존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한 음식과 본인에게 제한된 음식이 매우 다르더라는 거죠.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예로 사실은 2015년 이 셀에 퍼블리시된 이 논문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그룹에서 뭘 했냐면 800명을 대상으로요. 비슷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8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사를 하고 미생물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혈액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 지표들을
검사를 하고요. 또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 추적을 하고 또 신체 지수도 다 측정을 하고요. 또 뭘 먹었는지를 다 적게를 해서 본인들 나름대로의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프레딕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혈당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하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나나와 쿠키를 생각하면 바나나는 왠지 그냥 건강한 음식이고 쿠키는 좀 나의 혈당을 굉장히 높일 것만 같은 그러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나나에서 오히려 그 높은 혈당을 보이고요. 쿠키에서는 혈당의 변화가 없는 이런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는 각각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마이크로비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그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프레딕터를 만드는 거죠. 퍼스널라이즈된 그런 프레딕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가진 유전체 정보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메타볼리즘에 관계된 내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대사체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정보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빅데이터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또 그거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개인에 맞는 어떠한 특정한 식품이나 약물에 대해서 독성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또 어떤 효능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반응성에 대한 그 프레딕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최근에는 많은 그 산업들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스널라이즈된 그런 프레딕터를 기반으로 한 시기를 제한하는 것, 어떤 식사를 제공하는 것, 또 식품을 제공하는 것,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 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그 사람에게 그 특화된 영양제, 또 그 사람에게 맞는 약물을 제공하는 것, 또 우리 한약재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컨셉과 매우 비슷한데 우리가 한방에서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뭐 사상체질이다, 팔체질이다 나누죠.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레딕터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한약재를 제안을 하고 또 농산물을 제안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회사와 이런 유전체 회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맞춤 화장품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러한 일들도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빅데이터와 AI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그 걱정을 하죠. 이게 괜찮겠느냐. 사실 그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이 프레딕터는 이제 공정해야 되고 페어해야 되고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자체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프레딕터가 돼야 되죠. 그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최근에 정말 핫한 그런 토픽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기존에는 잘 몰랐던 건데 우리 몸에 어떤 미생물이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그 국내 시민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제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내 몸에 어떤 파퓰레이션의 그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한 2주 동안 열심히 뭐 유산균을 먹어본다던가 내지는 뭐 열심히 뭐 당근을 먹어본다던가 뭐 이렇게 먹고 나서 2주 후에 이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변화를 또 갖게 됐는지 이런 거를 좀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어떤 개인의 맞춰진 개인을 알고 그 개인에게 맞춰진 수많은 산업들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서울대학교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처음으로 AI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유전 정보의 인지가 식생활 건강 관련 행동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까지의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내가 아무리 유전 정보가 뭐가 조금 안 좋아도 사람들이 별 신경을 안 쓴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건강한 삶을 이렇게 리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본인의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그걸 활용하고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끔 이렇게 우리가 리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 유전체에 기반한 다이어트 제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개인의 마이크로비옴의
그 기반한 다이어트를 어떻게 제안할 것이고 또 이러한 이 AI 다이어트를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가 현재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사실 그 주제는 참 거창하지만 굉장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지만 그 데이터의 수준들이 사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잘 골라서 잘 통합하고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AI가 이루어져야만 정말 좋은 그 AI의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그 미래의 작업이 될 거고요. 또 이러한 그 AI 다이어트를 통한 그 헬스케어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현재 상당히 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를 중심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이 생기는데 그런 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제 임상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시행을 해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AI 다이어트에 관계된 그런 분야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관악 캠퍼스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특이하게 식품만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생리양리학, 독성학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융합 연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 간의 경계가 되게 높게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많이 무너지고 또 그래서 이 연구자들 간의 그 활발한 어떤 그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